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엄마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서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면 그죠?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충만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읽으려면 비언어적 몸짓이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중에서 가장 사실은 하위 수준을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은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것들이 더 크게 차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빛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랑 대화를 할 때 어떤 눈빛으로 대화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따뜻한 눈빛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매우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굉장히 응시를 해주는 걸 매우 좋아하죠.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하는 언어가 아니라 응시라고, 관찰이라고 이렇게 말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상기시켜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눈빛을 어떻게 주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눈빛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의 기울기입니다. 상대에게 몸의 기울기를 상대방에게 맞춰서 해주는 거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들은 따라서 해주는 몸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몸짓을 많이 쓰면 나도 조금 몸짓을 쓰면서 행동을 해주고 또 상대방이 또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차분하게 말해주면서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이렇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눈빛, 말투, 걸음걸이, 표정, 말의 속도, 빠르기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들도 알고 싶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범죄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적인 리소스, 그러니까 인지적인 자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사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없는 것을 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눈빛이,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일단 허공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특징이 허공을 일단 쳐다본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못한다.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가짜 웃음 알아차리는 방법 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상대방한테 호감을 줍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때 가짜 웃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좀 신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니는 그 환한 미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수용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환한 미소가 주고 있는 그 뒤에 다른 부분들이 또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면 근육은 잘 사람을 속이는데 매우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지 못하는 그 웃음? 그런 부분들이 가짜 웃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상대한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웃어 보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면 근육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웃음을 짓는다는 거는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죠? 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알아보는 방법. 호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누구나가 다 호감 갖고 싶잖아요. 근데 호감은 우리가 이제 성격 강점에도 있듯이 일단 사람한테 가장 호감을 많이 주는 것은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호감을 많이 높일 수 있겠죠. 또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도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거, 또 솔직한 거, 우리 셀리그만이 말한 성격의 강점 있잖아요. 성격의 강점의 24가지를 사실 내가 충분히 갖춘다면 내가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진 성격 강점 중에서 좀 베스트, 내가 좀 좋아하는 거, 그거 위주로 조금 더 해낸다면 더 호감이 가겠죠. 근데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태도는 친절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친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선 그 상대방에게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좀 더 배려를 해준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죠. 결국 인간은 다른 사람과 연대를 하면서 진심으로 행복해지거든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타자 공헌할 때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쓸모가 있어서 타인과 세상에 도움이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렇죠? 훨씬 더 삶을 제대로 그리고 또 충만하게 멋진 사람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